자, 이번 조정으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시는데요. 이 조정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정장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코로나 상승장, 그리고 약 1년에 걸친 하락, 이때 27.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부터 이어진 상승, 그리고 몇 개월간의 조정, 이때는 약 11%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 사실 조정이 몇 주 안 됐어요. 기껏해야 한 달도 안 됐는데 조정폭은 약 6.6%. 여기서 우리가 조정의 크기를 통해서 상승 파동, 그리고 현재 자리, 현재 주가의 위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조정의 크기, 현재는 대, 중, 소파동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조정이 이런 횡보로 빠진다던가 또는 추가 하락, 이런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소파동이에요. 대파동 조정이라는 얘기는 대파동 상승이 계속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파동이나 대파동이 아니라 소파동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하나, 둘, 셋, 중파동, 3파가 아직도 나가는 과정이다. 지금 조정은 이 추세를 꺾는 첫 번째 조정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존 주도주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밸류에이션, 이걸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즉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상승 과정에서 나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조정이다. 나중에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재 손실이 수익 전환이 될 거고, 지금 조정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S&P 500 최근 1개월 동안 등락폭을 보면 굉장히 컸죠. 특히 기존 주도주 엔비디아 마이너스 13%, 특히 테슬라 약 18%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도체와 엔비디아, 테슬라 과대 낙폭으로 이번 한 달 증시 특성을 정의할 수가 있고, 기존 AI에서 약간 멀어져 있던 구글이 다소 반등하는, 그리고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기업들의 약진. 하지만 어제 새벽 23일 엔비디아가 크게 반등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대부분이 올랐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마이너스 3.4,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반도체와 엔비디아는 회복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는 추가 하락이 일어났다. 하지만 포드와 GM, 다른 자동차 기업은 반등을 했죠. 테슬라만 떨어졌는데 테슬라의 개별적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또 했죠. 270만원씩 또 내렸는데 판매 부진 때문에 발생한 재고떨이 목적이다. 계속 야금야금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죠.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보고 테슬라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 증시, 자, 이런 거래량의 폭증,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투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란 거는 1대1 등가 교환이죠. 저가의 개미들이 던지고 투매하고 이거를 그대로 받아먹는 매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량도 안 터져요. 파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량도 터지겠지만 팔기만 하고 사지 않으면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겠죠. 하지만 가격이 멈춰주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저가에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보여진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 공포 구간 또는 극도의 공포, 이때 분할 매수를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반대로 가죠. 이때 팔고 이때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죠. 테슬라 내일, 그리고 메타, 순차적으로 알파벳, 마소, 애플, 엔비디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쟁, 그리고 물가, 금리, 여러가지 공포 조장 뉴스, 주가를 떨구는 데 사용이 되었다면 이 실적을 근거로 해서 증시 반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증시 반전의 신호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가와 금리입니다. 유가가 지금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CPI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이 줄어든다. 유가,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간다. 금리 못 내릴 거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국채금리도 다소 상승폭이 주춤해진 그런 상황이죠. 이 유가와 금리의 안정세는 증시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최근에 WTI, 자, 유가 선물 지수인데 하락폭이 10% 가까이 나왔어요. 국채금리도 정점을 찍고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다소 주춤하는 모습, 상승세가. 이렇게 유가와 국채금리의 안정세가 증시 반전의 가능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다. 그리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S&P 500은 약 6.6% 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특히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하지만 많이 빠지든 적게 빠지든 하락을 통해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PER 부담, 비싸진 주가가 많이 싸졌다는 거죠.
먼저 엔비디아 선행 PER 약 35배, 6배 정도에서 30배까지 낮아집니다. 조정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거의 $1000까지 갔다가 $700 후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엔비디아의 5년 평균 PER이 40배임을 감안할 때 비싼 건 아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1배까지 떨어져요. 5년 평균은 29배. 다소 높지만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애플은 남들이 고점 훌쩍 넘을 때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 민기적거렸죠. 5년 평균과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는 테슬라죠. 폭락이 계속되면서 65배에 육박하던 선행 PER이 49배까지 하락했습니다. 5년 평균 무려 95배인데 이거는 코로나 때 꽤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100배 넘게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고 95배가 5년 평균이라고 평균 수치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많이 낮아졌다. 테슬라도 거의 올 때까지 왔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대부분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더 이상은 추가 하락의 여력이 커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자, 최근 5년에서 6년 동안 엔비디아 빨간 선을 포함해서 AMD, TSMC, 브로드컴 이런 주요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선행 PER을 보면은 최근 특히 이번 조정을 거치면서 특히 AMD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형태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급등장,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1년 말 고점, 밸류가 높았던 시점을 감안해보면 자, 지금 수준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냥 장기 평균 정도 수준이다. 버블이다 뭐다 하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번 조정을 거치면서 많이 가격이 착해졌다. 오히려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는 게 안정적이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승하면 크게 빠집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 착한 조정을 거치면 오히려 안정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파동이 끝나면 대파동 조정이 오는 건 당연지사죠. 하지만 이 대파동 또한 적절한 조정과 함께 천천히 우상향해주는 게 안정적이란 겁니다. S&P 500 또한 현재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약 현재 5,000포인트 정도까지 왔는데 선행 PER 약 22배, 장기 평균이 약 16배에서 18배 정도로 본다면 싼 건 아니죠. 절대 수치로는 비싸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대적 가치예요. 상대적으로는 지금 싼 구간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상대적이란 건 뭐냐면 상승 추세가 있을 때 밸류, 즉 싸냐 비싸냐 그 가치는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을 반복하죠. 어쨌든 이렇게 올라갈 거라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면 그 과정에서 다소 높더라도 이게 상대적으로는 쌀 수 있다. 물론 장기 평균보다는 오버슈팅 구간, 비싼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추세가 아직 멈추지 않았고 AI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하락부터 상승까지 제가 지금 상승을 보고 있는 그 근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 꼭 한번 보고 오시고요. 지금 현재 이런 구간들, 그리고 현재는 20주 이평선, 그리고 5개월 이평선에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구간, 남들은 폭락하고 공포에 떨고 투매하고 반대매매 나가고 손절하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 산 사람들은 이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샀든 아래서 샀든 중간에서 샀든 상승이 오면 모두 다 수익 전환한다. 정확한 저점을 맞출 수는 없겠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입니다. 하지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정도,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러이러한 구간들만 잘 챙기더라도 수익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매수 구간을 어떤 형태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그 구간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장기적이고 큰 시나리오, 방향성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근거와 확신에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정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현재 지금 4월 23일인데 4월달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자, 남은 일주일. 물론 여기서 증시가 약간 더 빠진다거나 이 근처에서 횡보한다던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5월달이 오게 되면 결국 증시는 현재 자리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지금 안 오른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형태의 패턴, 자주 나오지 않는 패턴이고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왔다면 그 다음 상승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어요. 기껏해야 30% 오르고 이번에 8% 빠졌습니다.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진 건 더 빠졌죠. 하지만 코스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추세는 잘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 또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조정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영상도 조만간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두 달, 두세 달만 지나면 여러분들 지금 조정 생각도 안 납니다. 지수는 지금보다 반드시 위에 있을 거예요.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 또한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란 거예요. 매수 기회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욕을 하죠. 더 떨어진다. 앞으로 폭락장이다.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절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증시에서 숏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숏에 베팅해서 이를 맞추는 사람보다 이런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사람이 훨씬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만 지나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밸류에이션이 항상 마음에 조금씩은 걸렸었는데 이번에 많이 착해졌어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추가 하락 여력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을 어떤 가격에 싸게 모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는 4월달 남은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